전라도의 조용한 시장에 보기엔 그저 평범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매일 구부정한 허리로 묵은지를 팔던 그 할머니에게 한 가지 비밀이 있었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녀의 과거. 술래 할매, 우리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그날 시장에 나타난 3명의 건달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몰랐습니다. 특전사 마크가 새겨진 문신, 구부정한 허리에서 뿜어져 나온 놀라운 발차기, 그리고 시장 상인들의 정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할머니의 정의가 이제 시작됩니다. 나이 많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법이요. 이 세상에서 나이든 여자만큼 무서운 것도 없지. 할머니의 마지막 한마디가 그들의 운명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과연 술래 할머니와 시장 상인들은 어떻게 이 위협에 맞서게 될까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할머니의 통쾌한 한판 승부.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봉정시장의 새벽은 늘 박술래 할머니의 묵은지 통소리로 시작됐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로 무거운 지통을 끌고 다니는 모습이 다른 상인들의 눈에는 안쓰러웠지만 술래 할머니는 누구의 도움도 마다했죠. 76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시장 한켠에 자리를 펴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술래 할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두부장수 김만석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술래 할머니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묵은지 단지를 정갈하게 늘어놓았어요. 묵은지 위에 떨어진 먼지 하나까지 정성스레 닦아내는 할머니의 손길은 군인처럼 정확하고 깔끔했습니다. 만석아, 오늘은 어제보다 손님이 많을 거야. 두부 많이 준비해놨지? 할머니가 물었죠. 그럼요, 할매 말씀대로 오늘은 두부를 평소보다 2판 더 만들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술래 할머니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었어요. 묵은지를 팔면서도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술래 할머니는 손님이 없는 틈틈이 옷소매를 걷어올려 팔뚝을 살폈어요. 그곳에는 특전사 마크와 함께 707이라는 숫자가 흐릿하게 새겨져 있었죠. 40년 전 국가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그 시절의 흔적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저 할머니가 젊었을 때 문신을 했나 보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달랐어요. 손님, 이 묵은지는 3년 묵은 거라 깊은 맛이 일품이요. 할머니는 손님에게 정성스레 묵은지를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서비스로 더 드릴게요. 손님들은 모두 술래 할머니의 묵은지를 찾았어요. 술래 할매 묵은지는 약이여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거든요. 그날도 평화롭게 시장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시장이 한창 북적이던 오후, 낯선 청년 셋이 등장했습니다. 검은 티셔츠에 문신을 한 그들은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상인들을 살폈어요. 젊은 상인들은 그들의 모습에 경계심을 드러냈지만 연로한 상인들은 별 신경도 쓰지 않았죠. 여기 자리세 내는 거 맞지? 리더로 보이는 청년이 젊은 과일 장수에게 물었어요. 자리세요? 시장 번영회에 매달 내고 있는데요. 과일 장수가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번영의 돈이고 우린 보호비를 받으러 왔어. 이해하겠어? 주변 상인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은 한 가게씩 돌아다니며 돈을 요구했고 젊은 상인들은 눈치를 보며 몇만 원씩 건넸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순순히 따르진 않았죠. 저기 할매도 장사하네. 청년 하나가 술래 할머니의 자리를 가리켰어요. 다른 둘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매, 보호비 받으러 왔어요. 장사하려면 내야죠. 가장 건장한 청년이 말했어요.
순례 할머니는 묵은지통을 닦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말도 듣지 못한 것처럼 말이에요. 할매, 귓구멍이 막혔어? 보호비 내라고. 청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제서야 순례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르게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시장 장사는 목숨이야. 그걸 노략질로 흔들면 너인 시장한테 혼날 기다. 할머니의 담담한 말에 청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리더격인 청년이 발로 할머니의 김치통을 걷어찼고 묵은지가 바닥에 쏟아졌어요. 나이값 좀 하시지 그래요? 어르신들이 본보기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둘러선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쏟아진 묵은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구부정했던 허리가 어느새 곧게 펴졌습니다. 내가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함부로 남의 일터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야. 순례 할머니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청년들은 할머니의 변화에 잠시 당황했어요. 방금 전까지 구부정했던 노파의 자세가 군인처럼 곧게 펴졌거든요. 할매,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리더격인 청년이 할머니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손가락을 딱 튕겼습니다. 그 소리가 시장 골목 끝까지 울려 퍼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시장 구석의 약초가게 아저씨, 두부장수, 청가물 상인들이 동시에 가게 문을 잠그기 시작했어요. 뭐야 이거? 청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장 입구에서는 2명의 남자가 달려왔어요. 평소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걸음걸이에는 어딘가 모르게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순례 누님 괜찮으세요? 달려온 남자 중 하나가 물었어요. 괜찮아.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어.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청년들이 뒷걸음질 쳤어요. 하지만 이미 시장 출구는 모두 막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그냥 장난친 건데. 제일 어려 보이는 청년이 말했어요. 순례 할머니는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팔뚝에 선명하게 새겨진 특전사 마크와 707이라는 숫자가 드러났어요. 이게 뭔지 알겠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청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있던 상인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들 중 일부도 소매를 걷어 올리자 비슷한 문신이 드러났거든요. 우린 시장 상인이기 전에 나라 지킨 사람들이지. 순례 할머니의 말에 시장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이 시장은 특별해. 순례 할머니가 묵은지통에서 손을 털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상인들은 모두 은퇴한 특수요원, 정보원, 형사들이지. 세상에서 할 일을 다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어서 모인 곳이에요. 청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제서야 주변을 둘러보니 상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눈빛에서 날카로움이 느껴졌죠. 우린 몰랐어요. 리더격 청년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물론 모르지. 우리가 누군지 알리려고 여기 모인 게 아니니까. 두부장수 김만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의 평화를 방해하면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시장 한켠에서 닭을 파는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아이고 순례야. 너무 심하게 하지 말자. 그래도 어린 것들인데. 민정 언니 걱정 마세요. 교육만 시키면 돼요. 순례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청년들은 이제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어요. 특히 묵은지통을 걷어찬 청년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시장 상인을 건드린 건 잘못된 선택이었네. 순례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어린 사람들이니까 기회를 줄게.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청년들은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첫째,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서 자수한다. 둘째,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둘째는요? 가장 어린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봉정시장의 진짜 얼굴을 보는 거지.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청년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다가 재빨리 첫 번째 선택을 했어요. 누가 봐도 현명한 결정이었죠. 하지만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날 리 없었습니다. 리더격 청년이 갑자기 할머니를 밀치고 도망치려 했어요. 그의 행동에 순례 할머니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청년이 시장 출구로 달려가는 순간 박장수 할머니가 양동이를 던졌습니다. 정확히 청년의 발목을 맞춘 양동이에 그가 넘어졌어요. 야, 어디가? 두부장수 김만석이 청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두부 한 모가 들려 있었죠. 비켜. 청년이 소리쳤어요. 김만석은 미소를 지으며 두부를 청년의 뒤통수에 꽝 하고 내리쳤습니다. 두부는 산산조각 났지만 청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아끼던 두부인데. 김만석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나머지 청년 둘은 도망칠 생각조차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어요.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듯 했죠. 이제 오해는 풀렸을 거라 생각해. 순례 할머니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시장은 우리의 보금자리야. 여기서 우린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할머니는 쓰러진 청년에게 다가가 유도식 손목 꺾기로 그를 일으켰어요. 놀랍도록 부드러운 동작이었지만 청년은 극심한 통증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시장 장사꾼은 나라보다 무서운 법이요. 할머니가 청년의 귀에 속삭였어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거라. 시장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따뜻했어요. 이들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경찰 불렀어요. 약초가게 주인이 말했어요. 곧 올 겁니다. 청년들은 경찰이 오기 전까지 시장 중앙에 엎드려 손을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어요. 이튿날 봉정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열렸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 5시에 묵은지통을 끌고 자리를 폈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상인들의 눈빛엔 승리의 기쁨이 서려 있었거든요. 순례 할매, 어제 멋졌어요. 젊은 과일 장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뭐가? 할머니는 태연하게 물었어요. 할매가 특전사였다는 거요.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순례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말한다고 믿겠니? 그리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지금은 그저 묵은지 파는 할머니지. 하지만 상인들의 시선은 달라졌어요. 예전엔 그저 나이 많은 할머니로만 봤지만 이제는 존경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우리 비밀은 우리끼리만 알아야 해. 알겠지?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으니까요. 시장은 평소처럼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은 어제 있었던 일을 모르는 듯 평소와 같이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 사이에선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어제 그 녀석들 경찰서에서 풀려났대. 두부장수 김만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순례 할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크게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증거도 없으니까. 보복하러 올까요? 약초가게 주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올 거야.
자존심이 상해도 목숨은 더 소중하니까. 하지만 할머니의 예상과 달리 오후가 되자 시장 입구에 낯익은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어제의 청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청년들이 그들과 함께였어요. 시장 상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시장 입구를 바라봤어요. 내가 틀렸나 보네.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청년들은 천천히 시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상인들은 긴장했지만 누구도 도망가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 번 맞서 싸웠고 또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할매, 우리 다시 왔어요. 어제의 리더격 청년이 말했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묵은지 통을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보다시피 우린 장사 중이야. 무슨 일이지? 청년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갑자기 리더가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청년들도 모두 허리를 숙였어요. 시장 상인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리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특전 사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할아버지도 군인이셨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청년들을 바라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그리고 청년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이분들이 할머니를 꼭 뵙고 싶다고 해서요. 그제서야 할머니는 청년들 뒤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남자와 여자였어요. 그들의 얼굴을 본 순간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호, 미경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순례 누나, 오랜만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순례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40년이 넘었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707 특수부대 동료였습니다. 정호라는 남자가 상인들에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던 중 누나가 사라진 줄 알았죠. 모두 순례 누나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경이라는 여자가 말을 이었어요. 어제 이 아이들이 특전사 문신과 707이라는 숫자를 가진 할머니 얘기를 하길래 혹시나 해서 찾아왔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말없이 두 사람을 끌어안았어요. 4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며칠 후 봉정시장은 전과 다른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제의 불량 청년들이 시장 청소를 돕고 있었고 순례 할머니의 묵은지 통은 어느새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할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청년 하나가 묵은지 통을 들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할머니가 천천히 설명했어요. 묵은지는 정성이 중요하단다. 청년들은 이제 매일 시장에 와서 할머니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할머니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거든요. 할매, 저희도 특전사에 지원하려고요. 리더격 청년이 말했어요. 순례 할머니는 웃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군대는 쉬운 길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도와줄게. 시장 한켠에서는 정우와 미경이 다른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도 이제 봉정시장의 일원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순례 누나, 우리도 이제 장사 배워야겠어요. 정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장사는 전쟁보다 어려워. 할머니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장은 평화를 되찾았고 더 강한 유대감으로 뭉쳤어요. 오후 한 어린아이가 할머니의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묵은지 주세요. 아이가 말했어요. 순례 할머니는 정성스레 묵은지를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얘야,
무서운 건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요. 묵은 사람한테서 나는 세월의 냄새요. 그걸 무시하면 두고두고 혼나게 돼 있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묵은지를 받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매, 내일도 와도 돼요? 청년들이 물었어요. 물론이지. 이제 우린 가족이니까. 할머니의 대답에 시장은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봉정시장의 상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비밀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젊은이들에게 나누며 더 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순례 할머니의 묵은지통은 이제 시장의 상징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봉정시장의 수호신이라 불렀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경험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란다. 할머니의 말이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